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뭐 정시 이제 그 가채점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또 실제점 나오기 전까지는 준비를 많이 하실 계실 텐데요. 뭐 성적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에는요. 각 군별로 특징이 어떤 게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대학 선택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먼저 각 군별로 이제 군별 특징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이제 그 가군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부터 해서 2016년에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한 3,300명 정도가 좀 감소를 했고요. 물론 이제 서울대나 이제 서강대, 이화여대 등은 이제 가군만 선발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나 한양대, 홍익대 등은 오히려 선발 인원을 증가한 부분도 있어요. 뭐 대학마다 이제 약간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한국외국어대학교나 한양대, 홍익대 등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가군에 또 지원하는데 대학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대학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2015, 그래서 이제 이런 모집 인원은 이제 줄어든 것 때문에 2015학년도 대비해서 뭐 성적 및 지원율이 좀 약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특징들이 올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가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수험생들 이동 변화가 좀 적은 것이 이제 가군의 특징이라서 이제 추가 합격 비율 자체가요. 0.6에서 0.8배수 정도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쪽이 가군이다.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실 때는요. 최초 합격 및 추가 1차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군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물론 1,791명 정도가 인원이 감소가 됐지만, 나군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는 데다가요. 또 특히 이제 가군이나 나군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중상위권 대학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분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성균관대부터 해서 쭉 다 분할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가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신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나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합격을 두 군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또는 약간 안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점수를 내려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이제 점수를 좀 내렸었기 때문에 가군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동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합격은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군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 비율이 0.7에서 1.2배수니까요. 보통 한 추가 2차 정도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나군 대학을 쓰시면 아무래도 이제 합격 전략했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다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참 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좀 이제 대학에서 좀 꺼리긴 하지만 반대로 가천대학교라든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발 인원이 늘렸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설명회 가시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반드시 가군과 나군에서 학교를 정한 다음에 다군을 골라라 얘기 듣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 얘기고요. 혹시 내 점수가 중하위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쪽은 선발 인원이 많고요. 또 적정 지원자가 많이 있는 학교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하위권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가나군보다는 다군에서 먼저 대학을 선택하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거꾸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지 가군, 나군에서도 소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군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상위권들은 당연히 대학은 추가 합격도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은 이제 적정 지원자가 많아서 등록률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지원자 최초 성적하고 최종 성적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정시인원이 감소하고 반수생이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점수 차이가 줄어들고 갭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 합격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1배수, 2배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다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줄 거 뭐냐면,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물론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이제 필요한데요. 대학을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은 당연히 대학 이름부터 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학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인서울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도권 내에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방에서도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이제 위에 올라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제 모집 학부인데요.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습니다. 또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학과 같은 것도 좀 살펴보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설명회 가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상향, 소신, 적정, 하향 형태로 이제 지원 패턴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상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 점수보다 한 10점 이상 높게 쓰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군 2개를 붙고 하나를 그냥 버리는 생각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소신 같은 경우에는 내 점수보다 3점에서 5점 정도니까요. 최종적으로 추가 3차 이상 또는 마지막 추가에 합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일 수 있고요. 적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비슷하거나 또는 1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추가가 될 수 있는 점수대를 가지고 적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향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점수보다 한 10점 이상 내려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해 가시면 많이 듣는데요. 저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아, 저렇게 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상향, 소신, 적정이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동일 대학의 중복 지원자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제 한양대를 쓴다. 그러면 한양대는 가군에 쓰고 나군에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선발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쓸 때 한양대도 쓰고 또 이쪽에도 또 한양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요. 성적 때문에 이제 선택권이 좀 되게 적어져요. 왜냐면 그 대학을 벗어나 쓰는 건 어렵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을 바꾸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학과를 내리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권이 적어서 합격 시 등록률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군을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요. 동일 대학이라도 군에 따라 선발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능 영역을 반영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실제로 이제 반영하는 비율도 다른. 조금 전에 한양 말씀드렸지만 한양대는 가고는 수능 100%인데요. 나고는요 수능 90에 학생부 10%를 반영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보면 작년부터 200명이 넘어가는 학과를 제외한 그 모든 학과들은요 이제는 분할 모집을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대학은요 한 군에서 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군에 내가 원하는 계열이 있는지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할 모집 대학들은요. 그걸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알아볼 건 뭐냐면 학부에서 학과로 바뀐 대학들도 있고요. 또는 학과에서 학부로 바뀐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요. 성적하고 지원율이 좀 나타나는 것은 달라지는데 이제 학부에서 학과로 바뀐 경우에는요. 학과별 성적 분포도가 명확해지면서 모집 인원이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은요. 낮은 학과일수록 최종 선택하는 성향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문계열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영문부터 해서 저 밑에 있는 뭐 서문까지 보게 되면 거꾸로 나중에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학과 점수가 높아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이나 하위 학과보다 중간 학과에 대한 지원율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알아두시고, 또 하나 이제 반대로 학과에서 학부로 바뀐 대학은요 모집 단위 인원들이 많아지긴 하지만 또 하나는 선호하는 학과들이 같이 뭉쳐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제일 선호하는 학과 기준으로 대학을 쓰기 때문에 점수가 더 지금보다 학과일 때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건 뭐냐면 어쨌든 성적은 나왔어요. 근데 굳이 그 성적 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도 계속 그럴 필요가 없이 기왕이면 어차피 대학을 갈 거라면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내가 좀 비전 있는 특성학부,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취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앞으로 또 진로의 전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성학부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수험생 중에서요.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맞춰서 가는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요. 뭐 정가제도라든가 또 복수, 연계전공 같은 것이 어떤 대학들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홈페이지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어차피 나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또 4년 동안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진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내 점수가 몇 점이니까 이 대학에 가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을 찾다 보면은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또 반수를 하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없기 때문에요. 미리 여러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